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 자, 중앙일보에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내용으로 좀 국회의 비효율성을 좀 지적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여소야대에다가 여야의 갈등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10일까지, 작년 5월 10일부터 어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의 수는 562건입니다. 지난 정부 집권 1년 때 785건 법안이 처리된 것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발의한 뒤에 입법된 경우로 국한해 보자면 144개를 국회에 제출해서 36건만 처리가 됐는데요. 전 정부가 같은 기간 71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2,300건을 웃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1,100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자, 숫자를 보자면 처리된 법안의 수는 적었지만 그래도 발의 건수가 많았잖아요. 그럼 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중앙일보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평가 지표로 쓰일 수 있는 법안 발의 건수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는 건데요. 의원들이 무더기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시기여서 황당한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황당한 법안이라면 자, 다음 면을 좀 보시면요. 회 먹으면 동물 학대, 반려견 돌봄 이거에 지금 황당 법안의 예로 지금 든 거죠? 맞습니다. 네. 현재 법상으로는 보호동물에서 파충류나 양서류, 어류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반려동물 수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그 대상을 더 넓히자는 취지의 발의인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해산물을 산채로 먹으면 동물학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아프면 최장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일정 수준의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자라는 등의 법안은 발의되고 반발이 커지면서 오래 지나지 않아 철회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의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법안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많이 발의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문화를 개선하고 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뭐 문화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좀 약간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의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와 관련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올여름 정말 덥다 이런 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기사에서 괴물 폭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어제자 태국 언론에 따르면 태국 대다수의 도시가 섭씨 40도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 온도는 50도를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방콕도 52.7도, 또 푸켓도 51.5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역시도 최근 타노아성 기온이 44.1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역시 40도를 웃돌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열사병과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뭐 40도, 50도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더위가 꺾이지 않나요? 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예. 올해는 게다가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강우량은 줄고 기온이 올라서 최악의 폭염 상황이 된 건데요. 이제는 식수와 농업용수까지 마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국이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긴 한데 가뭄과 화재 등 괴물 폭염의 위협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연휴나 휴가를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꼭 현지 날씨 상황 미리 확인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네, 뭐 여행 가는 분들도 문제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아지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보니까 혹시 마약 탐지견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항에서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이 활동하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경찰의 마약 탐지견은 지난 2016년 Q가 은폐하면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범죄가 다시 늘면서 7년 만에 부활하게 된 건데요. 이 사진 속에 나온 마약 탐지견의 이름 폴리입니다. 기존에는 방화 탐지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받고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마약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화 탐지견에서 마약 탐지견이 된 거면 사람으로 치면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이 폴리 한 마리뿐인 건가요? 네, 동료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예. 냄새를 통해서 범인을 찾는 채취 선별견으로 활동하던 소리가 지난달까지 훈련을 받고 어제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채취 선별견 출신이다 보니까 2주 만에 빠르게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 폴리와 소리가 두 마리 1조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훈련 고도화를 위해서 미 육군 범죄수사대와 훈련 기법을 공유하면서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마약류 시료도 제공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탐지 능력이 강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마약 탐지견 폴리와 소리의 앞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마약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데 두 탐지견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자, 결혼과 관련한 설문이 또 진행된 것 같은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지난달 법률소비자연맹이 대학생 2,40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결혼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40%는 결혼을 해야 한다, 60%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별을 따로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남성은 절반 이상이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70%가 안 해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출산은 필수인가 선택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낳아야 한다와 안 낳아도 된다, 그러니까 3대 7로 갈렸다고 하는데요. 낳아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43%였던 반면 여성은 18%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되고 또 자녀도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결혼과 출산을 좀 부담으로 느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혼 결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70%는 취업 등 경제적 자립을 꼽았고요. 또 20%는 부모의 지원 등 자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혼 결심을 위해서 필요한 연봉이 얼마이냐 이렇게 묻자 40% 정도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초임 평균 연봉이 2,700만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현실적인 고려가 아주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결혼의 최우선 기준이 너무 경제적인 면에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양대산맥 하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실적이 좀 희비가 엇갈렸나 봐요? 예, 네. 웃은 쪽은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올 1분기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3% 증가한 2조 2,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9.5% 정도 늘어서 3,3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매출은 1조 7,4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되려 55% 감소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그 배경을 분석해 봤는데요. 우선 포털 사업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고 봤습니다. 한때는 양대 포털로 불리던 네이버와 다음이었지만 네이버가 포털을 중심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장한 것과 달리 다음을 인수한 카카오는 포털보다는 메신저 쪽에 집중하면서 실적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업의 실적 반영 여부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네이버가 인수한 미국의 포시마크의 실적은 반영된 반면 최근 카카오가 인수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은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 어제도 카카오톡이 이제 먹통이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작년에 10월에 그 장시간 먹통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 대규모 투자가 있었잖아요. 예.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지금 가장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꽤 오래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작년 서비스 먹통 사태 이후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카카오 실적 발표 현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등 투자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올해 3천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때는 분명히 엇갈린 두 기업의 실적,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